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요, 미국은 지금 구인난이 극심합니다.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취업은커녕 오히려 퇴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자발적 퇴사자 440만 명,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니 대체 미국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역대급 돈풀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해서 노동 의욕이 떨어진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이 2배, 3배로 커지니까 웬만한 월급에 일하기보다는 그냥 쉰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구인난이 심하니까 월급은 더 오르고요. 이게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가 극심해지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악재인데 주가가 급락하면 미국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올까요? 고용시장을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미국의 현실, 참 역설적입니다. 11월 20일 목돈 연구소, 이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노래네요. 돌리 파튼, 9 to 5.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주말에도 함께합니다. 목돈 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금 전에 듣고 오신 첫 곡이 9 to 5, 돌리 파튼. 9 to 5죠. 미국의 칼같이 퇴근한다.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사회는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자산이 막 3배 막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막 저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인들 또 서구 사회의 문화는 뭐 갑자기 재산이 2배, 3배로 커지면은 내가 왜 일하냐. 일단 더 쉰다.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엄청난 극심한 구인난입니다. 구직난 아니에요.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그럼 다시 일하러 나오려면 주식 부동산이 꺼져야 또 일하러 나온다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1216번님, 꼭 들어야 하는 방송인데 아기랑 같이 놀면서 들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 방송은 나중에 유튜브로 꼭 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더 알차게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 클립이요. 찾아오시면은, 시교라로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돈 연구소 치셔도 되고요. 1928번님, 정 소장님, 오늘도 이불 속에서 귀 쫑긋 세우고 목돈 연구소 들을게요. 휴일은 이불 밖은 위험해서요. 네. 저희와 함께 그냥 하시고요. 살짝 한번 나갔다가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또 계속 말씀드리죠. 뭘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 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인별그램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있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우리 1216번님, 아까 유튜브를 꼭 다시 봐야 된다는데, 이 주식학개론은 유튜브를 꼭 다시 보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차트,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있습니다. 우리 승재현 형사정책위원회 또 연기를 볼 수가 있는 코너죠. 목돈 지킴 연구소도 기대해 주세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689번님, 오늘도 주식학 개론 수업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해주셨고요. 완강 그렇죠? B 플러스 받고 싶어요. A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니요. 충분히 A 가능합니다. 아, 김영자님, 조정이 나올 때 그게 매집인지 아니까 매집할 때인지 아닌지 그 파악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이 지속인지 또 반전인지 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재료로는 네. 솔직히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맞습니다. 실적이라든가 뭐 네. 유상증자라든가 특허, 뭐 기술 개발 이게 아닐 때는 그 주가가 요동을 칠 땐 네.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다. 6624번님, 제 주식이 유중도 하고 무중도 하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낙엽과 같네요. 괜히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하죠. 유상증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상증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론은 그때 달라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6624번님. 네.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완전히 그냥 마스터하자 해서 캔들, 봉차트, 이동 평균선, 추세 분석까지 이제 다 했고요. 추세대도 막 그리고 추세선도 그리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좀 이제 요즘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나오는 패널 분들도 이 차트를 많이 갖고 나올 때마다 이제 음. 거기도 이제 추세선, 추세대는 이제 항상 아, 그렇죠. 필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분석할 그래서 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더 익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패턴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패턴, 여러분 패턴 플레이 중요하죠. 네. 오늘은 이제 그때는 개요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네. 반전형 패턴을 오늘 일단 해보도록 하죠. 반전형 패턴은 뭐냐? 이 주가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 바뀐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엔 지속형 네. 가는 패턴인데요. 반전형 패턴 중에서 가장 먼저 머리 어깨 발무릎발이 아닌 머리 어깨 헤드앤숄더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헤드앤숄더부터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어야지 헤드앤숄더다. 그게 아닐 때는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아니고요. 네. 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뭐 네. 이중 천장형, 뭐 네. 그러니까 뭐 쌍봉, 네. 뭐 이제 삼중봉, 뭐 네. 약간 이런 쪽으로 삼봉. 삼봉으로 네.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 국면에서 과연 이걸 언제 우리가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 부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얼리어트 파동도 했는데 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여서 일단 요거부터 조금 한번 시작을 해보겠고요. 네. 이제 헤드앤숄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 어깨부터 만들어지는데요. 당연히 네.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니까 왼쪽부터 이제 만들어지는데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어깨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왼쪽 어깨 뽕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왼쪽 어깨에 봉우리 그쵸. 그러니까 이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 보시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다가 네, 다시 네.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제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신고가 패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롭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일정한 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는데 그 내려가는 그 골짜기 자체가 네.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변형 패턴으로는 굉장히 상승 이전까지 올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패턴까지는 우리가 잡아 나가긴 어렵고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얼려 파동처럼 뭐 31%, 한 30% 진짜 많이 빠져봐야 30%고 네. 보통은 한 10% 이내, 5%에서 10% 이내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선이 절대 깨지면 안 돼요. 네.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에 이런 어깨가 만들어질 때는 추세선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좀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좀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만들러 가야죠. 네, 머리 만들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어깨보단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예요. 머리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머리가 네. 머리이기 때문에 네. 어깨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왼쪽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헤드앤숄더에서 거래는 왼쪽 어깨 때 가장 많이 실린다. 그쵸. 네, 첫 번째 고 네. 어깨 봉우리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머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네. 우리가 첫 번째 골짜기가 나올 때 그 부분까지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민을 네. 해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우리가 또 추세선을 배웠기 때문에 네. 하락 추세가 또 그려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행 추세대가 또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추세가 또 변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골짜기 자체가 일단 충분히 좀 내려오긴 내려오되 첫 번째 골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상승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네. 우리가 이게 잘 모르더라도 세 가지 봉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좀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어깨 주가가 거의 이제 왼쪽 어깨 부근이다. 그렇죠. 네, 이게 뭐 머리까지 다시 가면 또 안 되는 안 거고요. 되죠, 안 그러면 되죠. 새로운 네.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헤드앤숄더인데 그림을 한번 보죠, 바로. 네, 좀 네. 예시를 좀 드리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물론 이제 상승 추세가 제가 이제 이 봉우리를 그리는 부분 보면은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동평균선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네. 저거 뭐 상승하고 있었네 네.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봉우리 이제 신고가가 이제 돌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 이제 눌리는데 네. 눌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어깨가 만들어질 때가 거래량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네. 봉우리 중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는 첫 번째만큼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제 세 번째 봉을 만들고 네. 떨어지게 되는데 저게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이전에 보시면 60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 52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두세 달의 그런 추세가 올라오다가 저 세 번째 어깨 오른쪽 어깨가 깨지고 나서부터 제가 그리고 줄을 하나 쫙 그어놨잖아요. 네. 저게 이제 바닥 라인에 있는 이제 평행 추세선인데 그 라인이 뚫어지기 시작하니까 상승하던 주가가 바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네. 그 정말 많이 조정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18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9만 원대. 까지 빠지는 흐름 거의 50%.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깨지면은 저기 선 하나가 있는데 네. 저 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저거를 이제 목선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 얼굴로 보면 여러분 딱 저 왜 목선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왼쪽 어깨 머리, 그렇죠. 오른쪽 어깨 딱 그 중간에 딱 있잖아요. 목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목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뭐 바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게 뭐 일단은 평행 추세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는 그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헤드앤숄더가 저렇게 좀 평행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평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목선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선 자체가 상승에 대한 그런 목선도 있고 그다음 하락에 대한 목선도 있고 평행에 대한 목선도 있다. 근데 이번에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평행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락의 기울기가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보다 더 크다라는 그렇죠. 좀 의미를 하락은 가지고 빨리 있습니다. 오니까. 네, 네. 빨리 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저 목선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평소에는 굉장히 매매 전략을 천천히 세우더라도 저 중요한 이런 목선 같은 중요한 라인대 지지대들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 목선이 이탈됐을 때 분명 충분히 이틀 이거래일 동안에 음봉이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저기를 딱 벗어난 다음부터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사실상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사람이 실리잖아요.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저 목선이 또 깨지기 전까지는 헤드앤숄더라는 걸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딱 목선을 깼다 그러면 네. 행동으로 옮겨서 네. 그래야 됩니다. 하고 또 지금 이게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그렇죠.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상승은 끝나는 반전이 된다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도 있는데 저거 뒤집어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림으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매도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헤드앤숄더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락이 끝나고 반전. 그러니까 네. 상승으로 가는 그 그림이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목선을 긋게 되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잇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제가 일부러 평행으로 좀 했습니다. 좀 네. 이해하기 쉽게. 근데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을 두 개를 잇게 됐을 때는 약간의 상승 목선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저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평행 추세선을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것도 보시면은 이제 세 번의 골짜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릴 때 이게 과연 조정인가 네. 혹은 매집의 시간인가라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가 저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평선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네. 하락하던 거에서는 올라가게 했을 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첫 번째 골짜기에서는 웬만하면 조금 참아 보시는 게 좋고요. 뭐 그렇죠. 물론 네. 물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야 뭐 상관이 없지만 좀 매집의 관점으로 사실 이제 중장기 쪽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골짜기에서는 조금 참으시고 두 번째 골짜기가 분명 옵니다. 네. 주식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그어놓은 선들이 좀 이제 상승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른 패턴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 헤드앤숄더도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왼쪽 어깨, 그다음에 완전 거꾸러진 머리, 그다음에 네. 오른쪽 어깨 찍고 올라갈 때 네, 저 목선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뒤로 결국에는 생기겠네요, 뒤로. 뒤에서 네.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네. 뒤로 갈수록 이제 강하게 생기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에 그 이제 목선 라인을 뚫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제 두 번의 봉이 나오면 네.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이런 꼭지가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네. 두 번째부터 이제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네.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주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하락에서 상승에 반전을 하려면 네.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하고 분명히 차트에서는 그 거래를 알려줄 테니까 네. 저렇게 초반부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와르륵 무너질 때 저때 아마 매수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그렇죠. 시간도 저게 며칠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끝나고 오른쪽 역으로 만들고 갈 때 이제 하락을 끝나고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전원 중에서도 기본이기는 하지만 또 네. 주린이분들 뭐 쌍바닥, 우리 삼중바닥 많이 쓰지만 네. 하기 몰라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것도 하죠, 아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랑 좀 비슷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네. 똑같습니다. 이중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골짜기가 두 번 파인 거죠. 네. 두 번 파인 거고 이제 삼중바닥이면 세 번 파인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골짜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 가격 라인에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붙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가격 밑으로는 들어갔을 때 이건 너무한 거야. 네.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때는 무조건 사야 돼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깨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죠. 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쌍봉, 삼봉 또 그렇죠. 쌍바닥, 삼중바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볼 건데 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요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시면은 쓰리봉이네요. 네, 쓰리봉인데 네.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해당 라인이 있는데 그 시점을 뚫어주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토탈로 보면 이제 저거는 4가지의 봉이 있는 건데 네. 네 번째 봉에서 그 고점 라인을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가 골짜기가 생긴 부분에서는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 그거는 그 가격 밑에서는 너도 나도 살 거야라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저렇게 4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뚫어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저 가격 위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저기만 오면 막 팔려고 내던지니까. 그렇죠. 네. 사람마다 보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회사가 가진 모멘텀, 이 회사가 가진 밸류에이션이라면은 이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사실 조금 좀 과하다라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특히나 뭐 거래량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가격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도 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저기 보면 이제 3봉, 4봉 뭐 계속 나와도 저 가격을 뚫지 못하면서 저기 빨간 네. 선이 있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네. 반전이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죠. 바닥에서 가는 것도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닥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크게 간 종목인데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에 큰 주가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또 빨간 선을 그은 그 가격대 밑으로는 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이 가격 밑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인내야, 이게 기다림이야 역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걸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매집을 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지만 네. 기간으로 늘립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누군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은. 그렇죠. 네. 주가가 일단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매집을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실 그게 아니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사실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우하향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 해당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거래는 많지 않지만 누군가 조금씩 네.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거 사는 거를 드러내지 잘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저걸 알면은 다 사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떨구고요. 네. 또 올렸다가 또 떨구는데 그 네. 떨구는 가격이 네. 자기들 세력도 평균 매입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기를 따라붙으려면 4개월, 5개월 동안 저걸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주가가 저게 36,000원, 7,000원짜리가 네. 8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수익률은 확실하게 인내는 나옵니다. 단 거죠. 그 네. 열매는 단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게 마지막 상승하기 전에 음.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또 연달아 한 10일 정도 음봉을 만들면서 진짜 지겹도록 뺍니다. 저 때 웬만한 사람들 진짜 다 도망가요. 왜냐면 진짜 질렸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저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가는 종목군들 보시면 매집을 충분히 길게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바닥이 길고 우리가 이제 패턴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길고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좋은 이유가 그만큼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힘 자체도 굉장히 세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반전형에는 원형 천장, 원형 바닥, V자, 역V 있는데 이건 아마 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관련도 또 이렇게 찾아보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오늘은 네.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그리고 쌍바닥, 그렇죠? 네. 쓰리바닥 혹은 뭐 포바닥 그렇죠. 있다면은 네. 하고 위에서는 쌍봉, 쓰리봉, 삼봉, 포봉 뭐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속형 패턴 할 네, 거죠. 지속형 패턴. 지금은 반전인데 이제 지속은 그 주가 흐름대로 그냥 가는 그런 네. 패턴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주식회학 개론 코너는요. 방송 끝나고요.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확실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